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인강 수학의 정현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 특강, 페이스타임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였죠. 제 얼굴 시간인가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금요일 오후 7시고요. 아마 저녁을 드시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도대체 오늘 어떤 강의가 있을지 또 이제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실시간으로 라이브에 걸맞게 정말 생동감 있게 아주 생생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리포터 같다. 그죠? 자, 어쨌든 반갑고요. 우선 저는 이제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의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 당연히 오늘 강의는 우선 수학 위주로 도대체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긴장하고 있습니까? 말이 더듬네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제가 오늘 해야 될 이야기의 주제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선 이게 수학 그러면 우리가 되게 좀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점수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잘 맞았냐 못 맞았냐 정답이냐 오답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그러면 커다란 틀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보면 학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이제 자기가 몇 학년인지 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좀 보고 좀 참고를 할게요. 초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진짜 내가 그 강의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 댓글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고학년이라고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내 강의를 듣는구나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현역 고등학생 그리고 고3 재수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댓글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소리가 좋다. 이선균 같다라고 또 이야기가 올라오네요. 지금 나이를 올려가라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분위기가 좀 업되면 저 이선균 성대모사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봐서. 댓글 봐서 제가 하도록 할게요. 고2 학생이 있고요. 예, 18살. 이제 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고2 학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쵸? 고2 학생이 지금 제일 많이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비 고2, 예비 고3 이런 친구들. 어쨌든 제가 쭉 보고, 좀 상황을 보고, 이제 중학생들이 많은지, 고등학생이 많은지, 학부모님 계시면 또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또 여러 가지 좀 방향을 결정해 볼게요. 자, 아무튼, 학부모도 계시고 이제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입시의 가장 큰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는 틀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수능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교과과정을 평가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의 그 수능이 가장 중심적인 틀을 차지할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기보단 그것을 기반하여 또는 기준하여 우리가 틀을 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바뀐 수능의 점수 산출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어떤 커다란 맥을 좀 알려드릴게. 커다란 맥을 알려드려서 수능이 이런 방식으로 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쨌든 수능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제가 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대도초등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도초등학생, 고1 학생 있고요. 아무튼 그 학교에서도 근무를 좀 오래 했었고, 지금 이제 학원가에 나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을 때도 고3 담임을 제가 14년 근무를 하는 중에 고3 담임이 8년이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1, 2학년 합해도 6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제가 고3인 듯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에 관련돼선 그래도 많은 그 직관과 통찰을 좀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출제된지에 대한 어떤 예상이나 방향성을 그래도 적절히 좀 잡아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좀 있으니 제가 요거를 가지고 틀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도 되게 오래 했다고 했죠. 14년 동안 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고1, 고2, 고3 많은 학생들이 좀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고1, 고2 학생들이 내신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아무리 그래도 제가 학원가에서 강의했던 것보다, 우리 사설에서 강의했던 것보다 학교에서 강의했던 게 더 많고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더 찐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내신을 출제했고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채점도 했던 저희 경험들과 최근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활용해서 고1, 고2 수학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지금 이 경향에 맞춰서 그 부분을 제가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 혹은 미리 이제 좀 사전에 질문, 되게 중요한 또 좋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섞어서 자연스럽게 정말 라이브답게 전달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분위기를 봐서 제가 이선균 배우를 이제 초대할 수 있다. 한석규 배우도 초대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이제 들어갈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입시의 기본, 수능 점수 산출법에 관련돼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다소 어려우니까 이제 키워딩을 제가 잘 잡아드릴 거예요. 자, 우선 새로운 수능의 점수 산출법.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이제 고등수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고등수학 상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편의상 나눈 겁니다. 누구의 편일까요? 출판사의 편이죠. 출판사의 편이에요. 이게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과정이라고 이미 편집해서 이렇게 끊어서 상하가 되어 있지만 제목은 사실은 고등수학입니다. 고등수학. 그래서 1학년 수학 또는 고등수학 상하는요. 수능에 직접 출제되지는 않고 간접 출제되는 영역이며 여러분들이 2학년 때부터 배우게 될 수학 1 그리고 수학 2 이렇게 있어요. 수학 1은 뭐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다음에 삼각 함수, 삼각함수의 활용, 그리고 수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수학 2는 이제 미분과 적분의 다항 함수에 준하여 설명하는 것, 그리고 선택 과목 미적분, 미적분은 초월 함수, 더 복잡한 이제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미분 적분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말 그대로 경우의 수, 확률, 통계를 보는 과목이고 되게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그게 뭐냐? 기하. 예전엔 기하가 벡터 그랬는데 기하입니다. 누군가 여기서 기백 그러면 정신 차려 기하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목에서 벡터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형성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저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또 누굽니까?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공통 20문항, 2문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수학 1, 수학 2가 공통 문항이에요. 자, 내가 확통을 선택을 하든 미적을 선택을 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22문항 바로 수학 1, 수학 2가 22문항이고요. 선택 과목, 예를 들어서 내가 미적분으로 시험을 보겠다. 또는 뭐 확통을 보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8문항을 그 선택 과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분량이 아무래도 수학 1, 2가 많은데 자, 두 가지식으로 갈게요. 지금 현역 고1이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든지 간에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학년이 도대체 몇 학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몇 학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도대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사실 고3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고3 때 이제 학력고사도 보고 수능도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학년이 좀 밑으로 가면서 이게 중요도가 많아지죠. 중요하지 않은 학년은 없다가 정답이기는 한데 이제 수능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학년이라고 한다면 저는 고2라고 생각해요. 지금 고2 학생들이 꽤 많네. 그래서 관심도 많고 고2가 왜 중요하냐면 고2에서의 수학이 내신과 수능이 다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2 수학. 자, 지금 얘기했던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를 2학년에 보는 학교도 있고 3학년에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학교별로 교육과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 과정 내에서 기하를 학습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절대평가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2학년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미적분을 미리 2학년에 끌어가서 확통과 미적분을 미리 끝내는 일부 학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2학년 때 수학의 분량도 많고 그것은 거의 뭐라고요? 수능과 거의 공통인 범위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중요해요. 특히 보십시오. 수학 1, 2가 절대적으로 22문항이면 이게 배점도 많을 거야 아니야. 그죠? 그게 다 2학년 과정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딱 고2 과정에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고2 때만 열심히 공부하라 그 얘기는 아니고. 알았죠? 아무튼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수학 1과 2가 22문항에 직접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난이도가 많이 어려우면 원점수라고 불리는 게 전체적으로 낮아질 거고 문제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쉽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막 올라갈 거니까 이때 80점 맞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저 때는 막 90,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조정한다 그래서 표준화된 점수를 찾게 되는데 바로 어떤 거예요? 평균을 100에다 놓고 표준 편차를 20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표준화 점수라고 부릅니다. 야,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표준화 점수 얘기하면 100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되게 잘했다 이게 아니라 100점이 이게 중간이야 중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 점수를 만든다. 이유가 뭐라고요? 난이도를 반영하기 위한 점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표준화 점수를 통해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전체 100점 중에서 이렇게 환산된 점수를 가지고 75%를 반영해요. 띠로리 위로 올라갑니다. 저 22문항의 합산 원점수는 76점인데 이걸 막 변환해가지고 난이도를 배치해가지고 75%를 반영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75점을 수원수투에서 받는구나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진짜 중요하네. 그럼 나머지 25%가 이건데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보세요. 잘 봐. 조정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 사람을 복잡하게. 왜냐하면 표준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전 교육과정을 이렇게 막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든 좀 아는 그런 점수인데 이 조정 점수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키워딩을 이렇게 딱 잡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조정 점수를 가지고 똑같은 표준화를 해서 25%를 반영하니까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통이라고 표현되는 수학원 수학2가 2학년 과정이래 대부분. 근데 그게 75%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신이 곧 수능이 되는 학년이 2학년이야. 자, 정신 바싹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는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은 25%가 반영되는데 이 빨간 거 뭔가 조정 점수가 들어간다는 게 되게 어렵네.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왜 조정 점수를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평가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선택 과목별로 어떤 극명하게 유불리가 막 갈리면 안 되니까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가 갈리지 않는 상태에서 좀 공평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를 들면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 너무 유리해. 그러니까 여기서 유리하다라는 게 뭐 실력이 좋아가지고 잘 받는 그런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 과목에 따라서 야 올해는 이쪽으로 뭐 애들이 몰려가지고 야 이쪽 시험을 본 애들이 2019년에는 여기서 대박 났대. 사람들이 쫙 몰려갔는데 그 다음에는 기아가 대박 났대. 그 다음에 이러면은 이건 거의 뭐 비트코인 수준이죠. 예를 잘못 들었나 아무튼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해가 됐던, 어떤 과목이 됐던 좀 균등한 분포나 어떤 균질한 분포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정 점수가 좀 필요하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세요. 조정 점수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밑으로 여기 봅시다.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직접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저런 행동을 할 것이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저걸 계산할 필요는 없고. 자, 볼게요. 내가 나의 선택 점수가 있을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이제 미적분을 선택을 했어. 내가 미적분을 선택을 했으면 그 미적분 선택자들의 어떤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표준 점수를 만드는 건 이거예요. 나의 점수를 이 선택 과목의 평균 점수로 빼서 그 녀석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게 표준화가 되는 거야. 아까 표준 점수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근데 거기에 곱하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들어가요. 여기 잘 봐봐. 잘 보셔야 돼요. 이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의 다시 공통 과목이 뭐예요? 수학원, 수학2의 표준 편차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이 값이 커지고 점수 차이가 좀 비슷한 점수가 많이 나오면 몰려있으면 이게 좀 작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표준 편차가 좀 큰 편이야. 왜 그러냐면요. 점수가 낮은 학생들도 많고 높은 학생도 이렇게 해서 많이 퍼져 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의 값이 이게 좀 커서 그렇다면 이 값이 곱해지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죠? 맞지? 근데 플러스 항상 유리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게 이거예요.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 여기서 그러면 딱 기억하세요. 이게 선택 과목을 산출하는 곳에서도 야, 수원수투를 다시 적용하네? 야, 앞으로 가봐야지. 야가 아닙니다. 미안해요. 앞으로 가보세요. 얘들아. 수업하듯이 막 이렇게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막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을 막 사과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현경 정신 차려. 자, 75%, 25%가 딱 산술적으로 또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75점을 주고 25점을 주는구나. 근데 그 25점에 이 점수가 영향을 받고 이 점수의 그 선택 과목을 그 집단에 이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또 영향을 받으니까 나와 나의 집단 뭐예요?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 확통을 선택한 집단의 점수가 여기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은 수원수투다라고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한데 사실은 내가 수원수투의 원점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수원수투의 원점수가 잘 확보될 집단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는 여기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미적분 선택자보다 당일 수학 점수가 좀 낮게 기분 나쁘시려나?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확통 선택자가 손해인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이득이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형태라고 보셔서 절대적인 유불리를 가릴 수 없게 참 머리를 잘 쓰셨죠. 이게 수학하시는 분들이 만드신 거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졌어요. 아무튼 공통 과목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25%를 또다시 변환해서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수학원, 수학2를 되게 잘해줘야 된다. 그러면 알고 어렵다. 그럼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고2 때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 이거예요. 고2 때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 이게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수능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약간의 의견을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3 때는 수원 수투를 따로 안 배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자, 여기 이제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상 수원 수투는 3학년 때 포함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3 때는 어떤 학교는 아예 확률 통계 미적을 같이 하는 학교. 고3 때 아예 미적분하고 기하를 올려버리는 학교도 많고요. 제가 아는 이게 모 학교,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군대 학교 이름을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이제 지역 자사고인데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학교에 상담을 했더니 거기는 저기 미적분까지 2학년 때 다 끝냈대요. 야, 어떻게 진도를 나오는지 다 끝내. 그런 다음에 고3 때는 다시 새 판을 깔아. 근데 그때는 이제 수원 수투를 다시 이제 적용해서 보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이제 내신 시험이다 그러면 이제 그건 고2에 포함됐다고 보는 게 타당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보통 친구들이 이제 1학년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조금 우울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친구들이 모여서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요. 그게 모든 과목이 그렇잖아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첫 시험을 잘 보려고 막 중간고사 준비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되게 핫한 학년이 사실은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1로 넘어가는 그 학년들의 어떤 그 학원가도 좀 그렇고요. 되게 과열이 좀 되어 있어요. 되게 뜨거운 거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고1 때 시험을 나의 어떤 목표와는 다르게 조금 이게 잘 못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 왜냐면 모두 다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새겨 들으세요. 내가 공부를 소홀히 했거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누구는 나보다 잘 볼 수 있고 누구는 나보다 못 볼 수 있고, 우리들의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사소한 실수나 아주 조금 내가 잘못한 건데 많이 밀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살짝 밀린 거겠죠. 그러면 등급이 나는 1등급이어야 되는데 3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나는 3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5등급이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1등급은 한정적이에요. 딱 4%. 내가 100명이 있다. 4명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빡빡해. 그렇죠? 아무튼지 간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신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많은 친구들이 고1에서 뭐 고2 넘어가서 난 정시 준비할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게, 그러니까 내신을 버리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조금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자 보세요. 수학이 3등급이어도 좋고 4등급이어도 좋고 5등급이어도 좋은데 뭐 이런 예야. 보통 사람들이 수학 4등급을 되게 무시해요. 와, 되게 무시합니다. 4등급 무시해야 됩니까? 예? 4등급을 무시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4등급마저도 되게 소중한 순간들이 생겨. 입시를 하다 보면, 저도 지도를 하다 보면 4등급마저도 되게, 마저도라는 표현 말고 4등급이 되게 중요한 순간도 생겨. 그러니까 이게 3등급이어도 좋고 4등급이어도 좋으니 지금 나의 성적보다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려는 건 맞다. 그런데 내가 애매하게 3, 4등급이 나오니까 야, 내신 다 던지고 수능만 준비할게. 요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결론이에요? 수원 수투는 고2 과정이고 내신하고 유사하게 출제하고, 요즘 선생님들이 내가 기출문제를 계속 열어보는데 수능 관련된 기출문제가 내신 문제에 아주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를 많아요. 특히 어려운 문제는 제작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게 눈에 저는 보여요. 자, 그럼 과연 고2 과정에서 이게 내신과 수능이 별개냐? 아니다. 그래서 내신을 챙기면서 당연히 수능을 보완해가면서 가는 게 맞지, 내가 완전히 어딘가에 막 올인을 해가지고 나 내신 다 때려치우고 나는 중간고사 기간에도 수능 공부해. 그게 되니? 그게 돼?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 특히 수학은 고2에서 내신을 내려놓겠다. 이게 아예 그냥 모순된 얘기다라고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상 그렇지 않은 일부의 학교가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고2는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원 수투가 중요하다. 고2 때 내신과 공통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고2 때 어쨌든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변환 표준 점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난이도에 따른 일반적인 조정,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유불리를 좀 이렇게 좀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근데 선택 집단의 학력 수준을 고려,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선생님 그 집단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거예요. 자, 봐. 어떤 해에는 막 기하가 대박 나고 어떤 해에는 미적이 대박 나고, 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택 과목을 고민할 때
자꾸 주사위 던지게 된단 말이야. 나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그런 유불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도록.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많이 상향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변환 표준 점수에 의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볼게요. 선택 집단의 학력 수준이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만약에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몰려있게 되면 당연히 저 표준 점수 입장에서 무엇이 된다라고요? 훨씬 더 좋은 점수, 그러니까 조금 좋은 점수가 나오게 어쨌든 산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거꾸로 미적 선택자들이 상위권이 많다면 그 미적 선택자들의 점수가 다소 상향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점수를 만든 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이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냐? 미적입니까? 기하입니까? 제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못하지. 나는 못해요. 자, 우선 이게 가장 큰 핫한 부분이 내가 확통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 미적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 기하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제가 여기서 정말 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데이터와 전년도 수능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봐봐가 아니라 보세요. 2022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만점자 표점이에요. 만점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000명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꽤 많은 수들이 있습니다. 그 만점자 기준으로 표점을 봤더니 미적과 기하는 거의 같은 점수가 나왔고요. 확통 선택한 사람들이 약 4점 정도 밑으로 좀 떨어져 있는 형태예요. 근데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편차는 크지 않아요. 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이 표점이 꽤 높을 것이고 기하가 한 2점 정도, 3점 정도 더 떨어질 거고 확통은 쫙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여기서 또 평가원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작년 수능을 보고서 내가 난이도 조절이 실패인가라고 저희 의견을 보냈었는데 그걸 좀 취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난이도 조절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썼구나. 요겁니다. 기하가 너무 어려웠어요. 작년 문제가. 작년 이제 기하, 이제 도형을 다루는, 벡터를 다루는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미적이 상대적으로 기하보다 좀 너무 쉬워. 근데 확통도 미적보다는 쉽긴 했지만 또 확통도 되게 또 어렵게 나왔어. 어쨌든 보통은 미적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자, 작년 유튜브를 돌려보면 너무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적이 30번이 어려워. 그때 내가 항상 반기를 걸었거든. 반드시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지라는 되게 조심스러운 의견. 저는 좀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기하가 쉽다. 기하가 개꿀이다. 제가 작년에 그래서 글을 막 올렸어요. 기하가 완전 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의견은 반대한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뭐 미적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기하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반대하겠다. 그 사람들 의견은 뭐였냐면 이런 의견이에요. 장점. 기하는 미적보다 장점이 있어요. 확실히 공부량이 적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하는 미적보다 쉽게 나올 거다라고 못을 박더라고. 그건 아니지. 자, 첫 번째는 사실입니다. 미적보다 기하가 분량이 적으니까 선택하는 입장에서 제가 공부 분량을 좀 적게 갖고 싶어요. 그럼 기하가 좋은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야 기하는 무조건 쉽게 나오는데 라는 말은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되는 거죠. 예측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기하가 너무 어려웠어. 근데 이 큰 그림은 뭐였냐? 만약에 여기서 미적이 어렵게 나왔다면 만점자 표점이 미적이 좀 과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올해 미적 상위권자가 좀 많았고 미적 선택자가 많았거든요. 그럼 만점자가 그런 차이가 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의대나 약대나 이런 쪽에 입시에서 약간의 혼란,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너무 극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기하 파트를 좀 어렵게 낸 건 약간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표점이 비슷했고요. 확통도 결국엔 만점자 표점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확통을 우리의 기대보다는 조금 어렵게 냈어. 그럼 어렵게 내면 자 확통을 선택하면 무조건 불리할 거야. 뉴스를 보니까 이과 침공이 시작됐대. 무슨 이과 침공입니까? 어쨌든 이게 선택 과목 가지고 같이 시험을 보는 건데 제목은 좀 잘못 붙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과 침공이 시작됐다 막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데 지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확통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도 미적과의 편차가 그렇게 높지 않다. 확통을 선택하고 확통에서 원점수가 충분히 위로 당겨진다면 해볼만 하다 이거예요. 확통 선택하면 다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약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록 1등급 수도 적은 게 맞고 만점자 수도 적은 게 맞지만 이과 학생들처럼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완벽하게 위로 끌어당긴다면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어쨌든 잘한 친구들은 위로 끌어당기겠다라는 얘기니까. 어쨌든 결과는 이렇습니다.
미적과 기아는 좀 유사하고 확통 표점은 좀 떨어졌으나 확통 만점자도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그렇게 극간이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도. 그렇군요. 그래서 장단점은 어떻게 되냐면 기아는 어쨌든 확실한 장점은 좀 있어요. 어떤 게 있어? 분량이 미적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미적의 절반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공부량이 적다라는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고3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미적분을 내신으로 보는데 그걸 완전히 뒤로 제껴놓고 기하 공부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시에 완전히 올인해야 되는 상태라면 유리할 수는 있긴 한데 그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기하가 또 이제 문제점이 좀 있어요. 기하가 원래는 여기 선택 과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하를 빼면 어떡해? 그래서 팔랑팔랑 어이구 기하를 빼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네. 기하 다시 넣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미적하고 확통 이렇게 됐었는데 기하 넣어 그래서 기하가 쏙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뭐 뺐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어쨌든 뭐 수학에서 기하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하 넣어 그래서 쑥 들어온 겁니다. 근데 기하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보통 이런 것들은 상대 평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명이 있어. 100명 중에 1등부터 4등까지 1등급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하는 그렇지 않죠. 기하는 우선 패스 구조입니다. 패스가 되냐 안 되냐 그다음 A, B, C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건 절대평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실력을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아. A라고 됐다 그러고 해서 이게 1등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기가 조금 쉽지 않다. 비교의 대상이 없다. 비교의 대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점이 없다. 이건 되게 좀 혼란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죠. 새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인원이 미적에 비해서 좀 많이 적다라는 건 통계적으로 유리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리할 수가 있죠. 근데 미적 같은 경우 만약에 생각하는 미적의 단점은 거꾸로 뭐겠습니까? 미적의 단점은. 선택 과목에서. 당연히 분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량이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장점을 본다면 수투 연계성이 좀 있다. 내신 연계가 좀 가능하다. 그리고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확통의 장점은 그럼 뭘까요? 분량이 아주 작다라는 겁니다. 분량이 아주 작다. 그래서 수원 수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분량이 많다. 띠용! 확통이 무조건 불리하다라는 건 밑으로 내가 그냥 미리 깔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야, 나 확통 선택자가 나 수학 못해. 이런 관점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수능 입장에서. 분량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확통에서 원점수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문제도 사실은 어렵다고는 하는데 얘들에 비해서 쉬워. 그러니까 원점수를 확보하기는 좋고 두 번째. 공부의 분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수학에선 수원 수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적 선택자들은 미적하다가 수원 수투를 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수원 수투의 원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생긴다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잘 먹고 달리면 확통이 무조건 망가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조금 나는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본인이 유리한 거, 본인이 선택한 거를, 선택을 잘하셔서 그걸 밀어붙이면 결국 원점수가 최대한 올라갔을 때 최상위 그룹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지는 거니까 원점수를 잘 맞자, 수원수투를 잘 확보하자, 뭐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의 방식보다는 어쨌든 서로 의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전년 수능들을 보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만 걸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미적분 선택자의 어떤 그 인원 증가가 저는 눈에 띄게 좀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적분하고 기하를 합한 게 예전에 이과, 이제 문과 이렇게 되면 보통 7대3이었어요. 7대3. 그러니까 이과 선택자가 나중에 다시 문과로 오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좀 있을 정도로 7대3 정도였는데 자 보실까요? 거의 반반이 돼버리죠. 거의 반반. 근데 이게 아마 올해에는 조금 더 이게 확통 선택자가 그래 한 50% 금방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꽤 많은 이과 쪽으로의 이동이 좀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확통 선택을 하면 상위권이 좀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을 수도 있는 거고 입시의 유불리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생겼을 것 같긴 한데 또 두 번째 기하 선택자가 어쨌든 많이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올해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게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죠. 기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압박이 될 것 같아. 물론 이게 얼만큼 여기에 퍼센트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시는 사실 이렇게 정량적인 생각으로 냉정하게 탁탁탁탁 되잖아.
입시는 감정 요소가 상당합니다. 감정 요소가 상당하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자극하게 되면, 심리를 자극하게 되면 요거 되게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하 문제가 좀 어렵다? 사람들의 이게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게 되면 이거 확답할 수 없다. 그럼 그 친구들이 이쪽으로 갈 상황들은 아닐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쪽으로 옮겨갈 상황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제 예측이니까 무조건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 뭐 1, 2%포인트 정도 좀 줄어들 가능성, 오히려 여기도 한 1, 2%포인트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 근데 1%, 2%의 움직임은 꽤 큰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적 선택자가 다수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엔 상위 그룹에서의 유리 분리를 굳이 여기서 통계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본다면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건 미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분리가 반드시 완벽한 극명한 차이 이런 것들은 아니고 뭐 1, 2점 정도의 차이 정도라고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밑으로 가서 어쨌든 선택 과목표 최상위 유분리가 없도록 평가원이 계속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극간들은 계속 좁아질 거다. 그냥 무조건 100점 맞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말이 조금 억지스럽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해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거 수능 이게 뭘까요? 뭐 비트코인입니까? 예? 주가 오늘 요즘 상황이 안 좋죠. 이제 신세 한탄을 해야 되나? 아휴,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튼 주가 그래프 같아서 아무튼 넘어갈게요. 위로 가볼게. 주가 그래프가 아니고요, 비트코인 그래프도 아니고, 저 비트코인 안 합니다. 자, 여기 뭐냐면 이게 바로 정답률 그래프예요. 정답률. 좀 극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 이게 위로 이렇게 그려진 거면 정답률이 높다, 잘 맞았다. 그럼 많이 높으면 이게 쉬운 문제다. 당연하죠. 앞쪽 문제 쉬우니까.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미적. 근데 이게 정답률이 여기서 이렇게 다다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상위 만점자 그룹을 빼고 대체적으로 사실은 기하 학생들이 미적보다 점수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그룹부터 중상위 그룹까지는 기하와 미적이 약간 좀 벌어지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이거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미적의 상위와 최상위 그룹들의 인원들이 좀 많은 편이다라는 건 지금 눈에 보일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겠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확통이 결국엔 좀 많이 따라잡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게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 확통 문제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고 시간 많이 잡아먹다 보니 이쪽에서도 영향을 좀 주면서 좀 확실하게 벌어진 게 좀 보이는데, 아, 아무튼 확통 여러분들의 어떤 선전을 좀 기원하면서 좀 열심히 해달라는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시험을 보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잘 안 보이는 사람 있나요? 화질이? 괜찮습니까? 네. 제 얼굴이 막 안 좋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넘어갑시다. 자, 됐어요. 이렇게 이제 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봐요. 보통 이제 선택 과목이 22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2번 마지막 문제가 가장 정답률이 떨어진 30번보다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시다. 선택 과목별 유분리를 없애기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보통 보면요, 이게 수투 문제가 오히려 킬러가 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킬러가 출제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제가 고3에 올라오시면 그때 더 세부적인 설명들이 많아, 제 강의에서. 이번 호는 뭐가 나오고 저번 호는 뭐가 이렇게 다는 거니까 커다란 밑그림만 보시면 돼요. 15번 근방에서 정답률이 좀 떨어지고, 22번에 정답률이 떨어지고, 30번에 떨어지면서 이런 배치들을 이루게 되고, 미적 선택자들이 정답률이 좋은 것으로 봐서 미적 선택자들이 상위권에 많이 몰려있고, 이 정도를 여기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 이제 수능에 대한 기본 분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뭐 수능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준비한 시간의 한 절반 정도 이제 수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 그쵸, 고1, 고2 학생들이 많고 우리 저기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봐야지. 내신 관리가 필요해요. 고1, 고2 학생들 과연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쵸,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좀 끊어서. 고1, 고2 수학 공부법. 그렇다면 이제 예비 고1인 뭐 중학생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1, 고2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까 선행에 대한 질문도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상위권인 친구들, 이 같은 경우는 최상위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 좀 필요하대. 좀 약간 당연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미세한 차이로 점수가 막 급간이 막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기하는 풀이가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친구 중에
지금 현재 이제 고3으로 올라온 친구를 상담을 했는데 모 고등학교의 전교 2등이라는 거예요. 전교 2등. 수학을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는요. 그냥 이게 그래서 이 친구만의 어떤 특징이긴 한데 내가 책을 주잖아요. 그럼 일주일 만에 다 풀어와 그냥. 그러니까 되게 양이 많이 그러면서 이제 킬러 문제 위주보다는 사실은 준킬러 수준의 문제들에 대한 어떤 풀이가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근데 이게 또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사고, 지역 자사고, 되게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 자사고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건 맞아.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킬러라고 불리는 막 정답률 한 자릿수의 뭐 수능 기준으로 그런 류의 문제까지는 나오진 않아서 사실은 어쨌든 내신도 준킬러라고 좀 표현해보고 싶어요. 준킬러 수준의 문제들을 되게 빠바바박 풀 수 있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준킬러를 풀고 싶다고 해서 준킬러까지만 연습하면 이게 최상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문제를 풀 때 실제 수험장에서는 준킬러를 따다다다 풀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우리 강남인강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떠올렸던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어떤 교재들이니까 이거 말고도 좀 다양한 교재가 있어요. 1등급 수학, 뭐 고1 기준으로, 고2 기준으로 블랙라벨. 우리 저자님께서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1, 2학년 기출문제는요, 기출문제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내신용 교재고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 좀 많고. 그래서 사실 내신 교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능 관련된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변형되고 있고, 내신이 수능에 근접하고 있고, 사실은 수능이 내신에 근접하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내신과 수능의 교집합이 상당히 많아진 한 해다. 그래서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을 보겠다는 말이 이상하다는 얘기인 거야, 내 얘기는.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이스토리. 그리고, 자, 데빌스. 20 데빌스. 야, 20은 좀 영어로 하니까요. 예, 좀 힘듭니다. 그래서 20 데빌스가 있어요. 요거, 뭐 제가 썼고요. 이제 곧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이 중에 제일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요. 예, 강의할 때 제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아무튼 그런 최상위 문제들을 가지고 꼼꼼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양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위권들이, 중위권이라는 표현 말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유형서, 뭐 우리를 본다면 뭐 유형 해결의 법칙, 뭐 이런 류의 문제들 같이 그 중위권 문제로 되어져 있는 그런 유형서들을 많이 푸는 것도 필요해요. 많이 푸는 것도. 그래서 양과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한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상위권 친구들은 어쨌든 제가 질문들을 좀 던져놓게 되면 어쨌든 개념에 대한 좀 명확한 그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떤 유형이 어떤 것들 아니까 딱딱딱딱딱딱 풀리게 돼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보는 센 같은 B단계에서 일부 C단계 유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머릿속에 거의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야. 이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집이 되게 유용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어떤 친구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어. 센 수준의 문제는 잘 풀리는데 블랙 낮은 수준 이게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친구의 어떤 등급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중위권이야, 중위권은요, 2말 4초 정도로 볼게요. 2말 4초. 이렇게 2말 4초, 그리고 3등급 뭐 후반까지.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블랙 라벨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센이 잘 풀린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풀린다라는 게 내가 이제 해설지를 보고서 이해가 잘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라라라 근데 센이 되게 잘 풀리면 블랙 라벨이 이렇게 빠박 뚫리지 않을 이유가 좀 없어서 내가 보기엔 애매한 중위권, 중상위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센이 해결이 확실하게 안 됐다라고 나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본인이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들다. 그쵸? 센 수준의 문제를 조금 더 연습하는 게 오히려 맞다. C단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하든지. 그러니까 꼭 이걸 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이 저자님들이 별로 싫어하시려나? 꼭 이걸 봐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은 가지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굳이 풀겠다 싶으면 굳이 풀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좀 푸셔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만 풀려고 하는 건 안 돼요. 제가 오늘 좀 목이 너무 안 좋아. 오늘 목이 되게 안 좋은데 목소리 그렇게 나쁘진 않죠. 예. 분위기 좀 볼까요? 제가 분위기가 좋으면 제가 이성균 배우를 소환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목소리 이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죠. 근데 제가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즘에 수업을 하루에 막 거의 10시간씩 막 하고 있어요. 예. 인기 강사잖아. 그러니까 불러주는 곳이 많으니까 제가 막 강의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목이 안 좋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운전을 막 좀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좀 제가 잠을 많이 못 자요. 일이 좀 많아서 한 3시간에서 5시간 사이 이 정도. 취침 시간은 평균 4시간 반 정도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졸린 거야. 그래서 이 졸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로 노래방을 이렇게 틀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알고리즘에 돌아서 계속 돌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이렇게 따라서 흥얼흥얼 걸 부르면 잠이 안 와. 그런데 어느 날 한 10일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이수의 노래 MC 더 맥스 혹시 아시나요? 김나박이라고? 김나박이 뭔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내가 맞추면 김나박이 한번 뭡니까 김나박이. 하여튼 거기에 마지막 이수 노래가 딱 떠서 따라 불렀죠. 으아! 그게 나의 목을 다치겠다. 그래서 이수의 노래는 함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깨닫고 이수의 노래는 듣기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이고 목이야. 그래서 그렇죠.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김나, 박이 요 네 개는 그러니까 킬러지. 수학으로 보면 킬러 문제인 거예요.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킬러 문제로 들이닥치면 목 아파 이거예요. 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나의 음역대를 내가 알잖아. 이거 안 된다고. 왜 자꾸 노래 얘기하냐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제 저는 무조건 블랙라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강박 말고 나에게 블랙라벨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요. 이거는 그 누구도 지정해 줄 수가 없어요. 좋은 책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은요,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대부분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이 강의를 했잖아요. 강남인강에서도 그리고 이전에 이사에서도 지금 이제 외부 강의도 하면서 제가 출판 교재들 얼마나 많이 만들고 강의를 합니까? 요즘에 교재는요 정말 상향 평준화돼서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좋은 교재를 다 풀 수는 없으니 고르게 되는 것인데 그 고르는 기준이 마케팅적 측면이나 소비자의 입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뭐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고르듯이 고르면 안 되죠. 어디 가가지고 핸드폰 고르듯이 고르면 안 되죠. 이건 나의 성적을 책임질 건데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내가 정해야죠. 선생님한테 정해달라고 하는 것보단 내가 정해놓고 이것이 나에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 다음에 해결의 접점을 같이 찾아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 사실은 성적은 아주 조금씩 변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중위권 친구들. 그래서 좀 애매한 성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분명히 개념의 구명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교과 개념이 명확한지를 다시 거슬러서 확인하는데 이것이 이제 개념 강의를 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풉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인강에 보면 유형 해결의 법칙, 셀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있질 않지만 하여튼 그런 많이 보는 책들을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 유형서들이 있는데 풀어요. 그럼 어떤 유형인가가 분명히 구명을 보여. 난 이걸 못 풀겠다. 그럼 이게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얘기지. 가서 개념 강의 처음부터까지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항등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그냥 숫자를 툭 하고 던져놓고 그냥 집어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쵸. 이게 지금 질문도 올라오고 중위권인데 문제 풀기가 어려운데 개념을 다시 그 얘기인 거야. 개념 강좌를 또 그러면 똑같은 포인트에서 똑같이 막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개념 강좌를 또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었던 문제에서 틀렸던 유형의 키워딩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틀렸는지, 무엇 때문에, 교과 개념 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항등식 파트인데 항등식에서 문제가 막 꼬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어디가 문제예요? 처음부터 가서 다 항등식 개념 본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항등식이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관점이 차수에 대한 질문이냐, 개수에 대한 질문이냐, 어떤 파트에서 내가 수치 대입법을 쓸 거냐라는 그런 포인트들을 개념으로 찾아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메모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정리를 이런 방식으로 바꾼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개념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포스트로 딱딱 붙여놔야 돼. 그게 개념의 재확인이에요. 중위권은 내가 가능하다고 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예 개념이 깜깜해가지고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건 억지로 중위권이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유형을 푸는데 유형의 한 절반 이상은 뭐 전혀 못 풀어. 진도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중위권, 성적이 중위권이 나와도 실제 중위권이 아니고 언젠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아예 처음으로 들어와서 교과 개념에 대한 다시 정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모의고사 기준, 뭐 내신 기준으로 해서 이 말 4초 근방의 친구들은 굉장히 빡빡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2말 4초 친구들은 이게 막 뒤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라인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잘 풀리는 상황인데 특수 유형들이 눈에 딱 보이는 상황이라면 개념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유형에 쓰이는 어떤 특수한 개념의 변형 상태를 잘 키워드화해 놓고 메모해 놓고 연습하고 반복하면 이거 충분히 적용이 됩니다.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상태다라는 거고요. 또 밑으로 가서 개념을 좀 재정립하면서 이제 교과서만 볼 수는 없으니까 정립하면서 문풀도 같이 갈 수 있는 이 교재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가장 효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개념서들이 또 왜 괜찮냐면 개념서 한 권으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유형까지는 좀 끝이 나는 게 확실히 보여. 물론 완전 세부적인 유형으로 빠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수학의 바이블, 우리 뭐 수학의 셈, 풍산자, 뭐 개념 해결의 법칙 내가 얘기했죠. 이게 호불호의 차이지 이게 좋다 나쁘다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정말 잘 쓰여져 있고 정말 표현들이 좀 좋고 문제 배치도 요즘엔 되게 유형별로 잘 돼 있어서 이런 개념서들을 좀 활용하면서 유형의 구멍들을 메꾸면서 가기에는 이게 병행하기는 좀 좋을 것이다. 아예 개념으로 파고 들어야겠다고 싶으면 바이블, 수학의 셈, 풍산자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이후에 유형을 좀 끼워 맞춰주는 것이 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한 3회독을 항상 좀 얘기를 해요. 3회독. 질문 지금 올라왔어요. 맞는 책이 있어? 그러면 내가 몇 번까지 와야 되냐? 근데 3회독 그러면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쫙 소설책 읽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돌렸습니다. 한번 쭉 돌렸어. 한번 쭉 돌렸고 그렇다면 그 책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모르는 것들이 잡혀. 뭐 유형서를 봤는데 모르는 유형 이렇게 잡혔잖아. 그럼 두 번째 돌아올 때는 그것만이에요. 그것만. 그러면 거기서 일부가 해결이 되죠. 그럼 마지막 최종으로 남은 유형들이 있잖아.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걸 보는데 야, 세 번째도 왔는데 나 이거 못해. 그럼 이거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나. 그거는요. 내려놓고 가야 돼. 차라리 나머지를 다지는 게 나아요. 다시 쭉 봐. 틀린 거 봐. 속관에 마지막으로 남은 거 다시 봐.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아? 이거 내 거 아니야. 이런 거 과감하게 내려놓고 효율성을 따지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회독, 3회독, 3회독.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 최적 선생, 와우!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리스펙.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 갑자기 이렇게 겸손해지네요. 선생님 오셔가지고, 인사를 해주셔서 최적 선생님 덕분에 더 빛이 나는 그런 강의가 되겠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나중에 얼굴 뵙고 또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뭐 얘기다 그랬지? 예, 갑자기 탁, 좀 놀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또 스타 강사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화이팅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중하위권 친구들. 포기만 하지 말아줘, 제발. 이 포기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이 되면 4등급도 되게 중요한 순간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난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나의 점수가 나의 어떤 극간을 결정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의 등급으로 내가 좀 이렇게 자존감도 많이 무너지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 6등급이 나오고 막 7등급도 나오고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게 돼.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거 있죠. 그런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친구들마저도 그냥 포기하는 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인정해야 되는 것일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일 나쁜 건 이런 것 같아. 그냥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선생님 예전에 봤던 영화 얘기를 가끔 수업 시간에 좀 하거든요. 이번에 설날 때도 시간이 좀 나서 내 기억에 정말 최고의 영화가 있어요.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고. 이거 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어딘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써나 리틀 미스 선샤인. 원제목은 미스 리틀 선샤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거. 디즈니 플러스 선전하는 겁니까? 거기서 이제 그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인 영화라서 그 영화를 내가 딱 한 번 보고 다시 보지 못했어. 왜 그랬냐면 겁나는 거야. 뭐가 겁나냐면
이 영화를 다시 보면 그때의 감동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막 생각이 들어서 계속 못 보다가 이번 설날 때 다시 봅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장면이 다시 눈에 보이더라고요. 얘기 듣고 있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 지금 댓글 내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댓글 보면서 제가 답도 해줄 거니까 계속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미스리트 선샤인에 이런 장면이 나와. 할아버지가 꼬마애가 어떤 뭐 대회를 나가거든요. 미인 대회. 꼬마 미인 대회. 7살짜리. 꼬마 미인 대회 나가는데 꼬마가 이렇게 얘기해. 할아버지 사실은 저가 되게 못생긴 것 같아요. 되게 못생겨서 내일 가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어. 아기가 막 울어. 7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얘야, 너는 너무 아름다워. 너의 마음도 되게 아름답지만 너의 외면도 너무 아름답단다. 걱정하지 말렴.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도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란다. 하지만 너는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와서 도전하고 있잖아, 내일 대회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란다라고 얘한테 아주 꼬박꼬박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게요. 당장의 점수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 당장의 점수 때문에 비교당하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 다칠 수도 있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겁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실패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난 너희들이 실패자로 낙인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당장 내가 7등급인데 6등급이 된다? 박수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요. 내가 지금 9등급인데 노력해서 7등급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박수 받아야 되는 거라고. 난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되게 밀도 있게 잘 보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도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꼼꼼하게 밑에서부터 다시 쌓아 나가 보렴. 그래서 나아지는 내일을 만들면 결국 뭔가가 보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만 할 것들, 그리고 극복한 순간에서의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이거예요. 중하위권 친구들과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교과서 개념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이걸 꼼꼼하게 한 번, 두 번, 제가 3회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될 때까지 해도 돼. 4회독이 돼도 좋고 5회독이 돼도 좋으니까 이거는 계속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이 다음 단계에 내가 유영서로 가고 나도 블랙라벨, 아니, 이것을 반복합시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하위권. 그 밑에 하위권 같은 경우는요. 중학과정하고 고1과정 이런 것들이 막 해결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중학과정 고1 우선 어떻게 챙기죠? 있습니다. 우리 다 있어요. 우리 뭐 또 내 강의를 얘기하게 되네. 너만 모르는 수학, 너만 수라고 만들어놨어. 이 방학 때 다 찍어놨어. 어떻게 중1부터 고1 과정까지를 책으로 다 써놓고 중1부터 중3까지 과정을 똑똑똑똑 정리하는 과정이 나만 있니?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우리 중학 사이트가 있잖아. 중학 사이트에 있는 그런 강의들도요. 압축된 강의들이 많으니까 이건 수학뿐만은 아니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영어 단어도 중학과정부터 끌어와셔도 되겠고요. 베이스부터 차분히 오늘, 내일, 한 달 후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우린 도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코알라님, 너만 모르는 수학 PDF, 강남인강에 있죠. PDF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고1 과정까지가 책이 쓰여져 있는데 중3까지만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PDF는 고1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프린트기가 좀 고생을 하더라고. 분량이 많아서.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쭉쭉쭉쭉 우리 사실 우리가 사이트 자체를 보면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아. 특히 또 수학 선생님들 얼마나 부지런해요. 엄청나게 많은 강의와 엄청나게 많은 책. 그 와중에서도 본인의 어떤 강좌를 이렇게 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PDF 강좌도 제가 보면서 리스펙하게 돼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많은 강좌를 정말 대단히 좋은 강의를 이 안에 올려놨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지 않은 그런 강좌들도 너무 리스트가 많아요.
내 기억 속에 있는 것만 끄집어내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강의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한다면 그리고 본인에게 맞아 보이는 어떤 선생님들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아 정현경이 나한테 무조건 맞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둘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에게 잘 맞는 나에게 잘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책과 강의가 또 보인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쪽에서 촘촘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원하던 나는 강남인강에 다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타사와의 차이점이 좀 있어. 타사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잠깐만. 잘 팔리는 강좌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 팔리는 강좌만. 이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잖아. 서비스라고. 너희들한테 성적을 올리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어떤 그림들을 그려놓은 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열어놨다? 그럼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분명히 제대로 잘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정말 촘촘하게 그물처럼. 이걸 좀 기억하면서 좀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피트리? 맞죠? 제가 영어에 좀 약해서. 해피트리님께서 이제 수학 상하까지 했으면 수원으로 진도를 뺄까 아니면 수상하 응용까지 하고 너무 학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학생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만약에 내가 가는 고등학교가 굉장히 그 성적이 빡빡하고 문제가 어려운 학교다라고 한다면 사실 진도를 좀 많이 빼고 선행을 잡아주는 것도 좋아요. 아까 그 H님께서 고1이 되는데 선행학습은 얼마나 어디까지 돼 있어야 하나 이렇게 좀 연결된다라고 좀 보이는데 이게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라고 되게 애매하게 답을 하지만 우선 첫 번째 내가 일반고를 간다 예를 들어서 일반고를 가면 난 사실 1학년 때 좀 많은 부분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중학교 것도 좀 정리하면서 좀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나 중학교 내신도 챙기면서 가야 되는 되게 복잡한 상황이라면 1학년 내신은 거의 퍼펙트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쫙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수원까지는요. 어쨌든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떨까. 근데 그게 여력이 안 된다? 1학년 과정까지는. 근데 내가 가는 학교가 지역 자사고인데 굉장히 경쟁이 심해. 그러면 사실 선행이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도 가서 등급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등급이 잘 안 나와. 그리고 미적분까지 끝내고 갔는데도 또 거기서 모자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학교의 분위기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쨌든 뭐 개개별로 이제 조금 학교의 분위기들이 좀 다를 거니까. 그렇죠? 서연 학생 되게 쫙 좀 무거운 질문들을 올리긴 했는데 이건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박서연 제가 이제 고2가 됐다고 해요. 고1 내신이 좀 망했습니다. 1학년 소시험은 가장 잘 봤는데 4고 5, 6, 7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학년 마지막 시험은 2, 3으로 그렇지 좋았어 이거야. 처음에 읽을 때 내가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저걸 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서연이 너는 내가 학생부를 봤을 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학생부가 나오는 거예요. 당장 평균 등급이 좋지 않다. 그럼 평균 등급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 똑같이 보질 않는다고요. 우선 발전의 상황들이 눈에 보일 때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바뀐 학생부의 하나의 줄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처음에 내가 4, 5, 6 막 이렇게 나왔는데 끝날 때 등급은 어떻게 된 거라고 2, 3등급도 걸쳐 있기 때문에 나의 평균 등급이 당겨진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발전의 성향들을 보였다고요. 자, 잠깐만요.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성적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수함수처럼 그려지길 원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우리 수원에서 배우는. 근데 성적이 지수함수처럼 올라가면 야, 나중에 큰일 난다. 이거 이럴 수는 없어. 근데 성적이 오르는 방향은요. 이런 방식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방식. 뭐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기회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상향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서연이 이 친구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진 거기 때문에 2학년 때 수원 파트를 좀 선행을 좀 지금 어쨌든 하시고 만약에 선행이 안 됐다면 중간고사 범위 끊고 기말고사 범위 끊어가지고 3주에서 4주 계획 잡아가지고 다시 그 등급을 잘 이렇게 방패막 삼아가지고 맞고 올라가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낸다면 2학년 때 조금씩 발전하는 지금 그림 그대로 끌고 가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고요. 학생부 입장에서 되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발전했고 이겨냈고 극복한 거야. 그런 자신감 가지고 있어. 괜찮아. 이겨내고 있는 거니까. 당장 내 등급이 4등급이라고 누가 욕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잘하고 있다. 열심히.
힘내서 잘 하시면 됩니다. 뭐 2학년 때 열심히 하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이 바뀌죠. 당연히 바뀌죠. 당연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가 자꾸 길어지네. 그 수능 시험을 볼 때 사실은 막판이 무슨 싸움이 되냐면 그 4점짜리 한 문제 싸움이 돼요. 나중에 상위권으로 가면. 내가 항상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 4점짜리 하나 싸움이야. 에고 4점짜리 하나 맞으려고 내가 한 달 내내 수업 듣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망해. 내가 4점을 가져오느냐 4점을 뺏기느냐는요. 대학교 정문이 옆에서 몇 개가 쑥 지나간다고 봐야 돼요. 결국에는 표점 이상으로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 한 문제 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매 시험마다 내가 한 문제씩 더 맞을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해. 성적을 되게 극적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런 극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되게 잔잔한 삶이거든. 어떻게 보면. 누구나 공부하고 있고 누구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한 문제 싸움이에요. 한 문제. 내가 한 문제를 더 맞기 위해서 한 문제를 더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되게 꼼꼼하고 촘촘한 그런 의지들과 긴장감이 결국엔 등급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난 생각해. 갑자기 내가 20점이었다가 100점이 된다. 그런 극적인 상황을 뭐 기적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상의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기적은 옆에 있는 산이 옆으로 옮겨지는 거고 갑자기 앞에 있던 바다가 사라지는 거고 갑자기 하늘을 나르는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건 동화책이나 소설이나 영화 얘기야. 현실에서의 기적은 바로 뭐냐 하면 봄이 됐을 때 꽃이 피는 거라고요. 아닌가요? 나는 너무 놀라운데 봄이 됐는데 가끔 걸어가다 보면 뭐 민들레 같은 게 이 보도블록에 이렇게 껴서 피어 있어. 이거는 기적인 거야.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서서히 그 안에서 움을 틔우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서서히 그 안에서 꽃을 피우는 그게 기적이라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찾아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지는 해, 뜨는 일상생활에 서서한 변화가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일 예배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조금씩 변화. 그래서 진짜 성공은 조금씩 변화되는 거라고요. 잊지 마. 매 시험마다 한 문제를 내가 놓치지 않고 한 문제를 더 맞겠다. 그런 사소하고 조금씩의 변화가 등급을 바꿀 것이고 그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이 돼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달, 두 달, 일주일 이렇게 보냈을 때 결국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요. 뭘 가져갈까요? 좋은 대학의 합격증을 가져간다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아. 좀 더 넓게 나가면 20대가 됐을 때, 30대가 됐을 때 그런 거죠. 극적인 변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오버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서서한 변화를 기대하시면 좋겠다.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 힘내자라는 거고요. 되게 나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초콜릿 크림칩님이 이게 내가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 중에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서 하고 있다. 근데 등급이 잘 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문제점을 찾는 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스스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거야.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해결의 접점을 사실은 본인이 찾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올릴 때 그리고 수학의 점수가 오르지 않는 이유를 한번 이렇게 쭉 써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1번, 2번 내가 안 오르는 이유들을 본인이 생각해요. 3번, 4번 그중에 별로 안 중요한 것부터 지워.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찾아서 그거부터 해결하십시오. 그거부터.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거든. 써보자. 문제점을. 그중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점을 버린다.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개를 찾는다. 이거부터 해결한다. 그러면 조금씩 또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해결의 방법들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선생님 지금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되게 좋네요. 마치 진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1대1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또 이런 기회들이 저한테 있어서 되게 오늘 또 저한테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저마저도 좀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학생과 학생의 어떤 이미지만 해가지고 일방적인 강의를 전달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좀 고민하면서 강의를 전달한다면 내 강의도 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인강을 들을 때 사전에 좀 질문한 친구가 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강을 들을 때 미리 문제를 풀고 듣는 게 좋은지 중간에 멈추고 풀고 다시 듣는 반복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 벌써 답이 나온 거야. 윤미혜 학생인가 본데요. 둘 다 괜찮다라는 거죠.
둘 다 좋은 방법이에요. 자, 봐요. 미리 문제를 풀어. 근데 이게 예습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너무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특정 범위를 정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인강으로 올라가 있으면 어떤 인강을 듣든지 간에 이렇게 강의 계획 세우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갔구나? 그럼 거기까지 풀어요. 근데 채점을 해. 채점까지 하고 그냥 시험 보는 게, 강의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걸 다시 오답 정리하는 게 아니라 쭉 풀고 채점 딱 하고 그 상태로 강의를 들어요. 그럼 내가 어디서 왜 틀렸는지를 그 다음에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그 방법도 좋고요. 내가 선행하는 게 되게 힘든 스타일이다. 이건 본인의 스타일에 맞추면 돼요. 난 선행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듣습니다. 개념 강의가 끝났어. 멈춤! 선생님 몇 분 풀게. 멈춤! 하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맞춰가는 것도 좋은데 후자의 방법은 사실은 좀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두 번째는 다른 짓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선 먼저 풀고 채점하고 보는 것을 추천하나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관리만 잘 된다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제가 답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인강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고민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드폰을 안 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창을 올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사실상 제가 이제 후자를 조금 이제 이렇게 배제해 놓은 게 뭐냐면 마치 지금처럼 라이브 듣듯이 인강을 듣는 게 되게 좋아요. 라이브 듣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이 지나면 저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말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 저희 라이브를 더 들을 수 없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선균 씨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야, 빨리빨리 안 온다고. 야, 봉골레 안 온단 말이지. 안 와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듣듯이. 야, 지나갔어, 이선균. 지나갔습니다. 예. 인강도 실시간을 듣듯이 그대로 플레이하는 게 난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머리로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나 지금 현장에서 교실에서 이 선생님 수업을 들어. 이제 정현경이 내 눈앞에 있어. 아, 멋있어. 잘생겼어.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들으라고. 자, 앞에 보면 농담이에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는 것처럼 인강을 듣는 게 나는 요즘 같은 그 시류에는 더 좋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선행을 하고, 다시 미리 예습을 하고 강의를 보는 방식을 좀 택하기를 좀 약간 권한다라고 말씀을 네. 똑같다. 이성균 똑같습니까? 야, 빨리빨리 안겨줘. 야, 봉골레 파스타. 이거 똑같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다음 안 돼. 제가 다음에 라이브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한석규 씨를 소환해 오겠다라는 오늘은 못 오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석규 씨가 오늘 그 스케줄이 있으시네. 스케줄 없는 이성균 잠깐 왔다 갔고요. 한석규 씨는 오늘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라이브 때 제가 한석규 씨를 이렇게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이브 거기까지만 알겠죠?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똑같다고. 반응 좋은데? 여기 성균 씨 어디 가시? 야, 나 집에 가야 돼. 가셨습니다. 진짜 가셨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한석규 씨를 좀 불러야 된다. 이성균 씨가 약간 좀 성격이 급해. 빨리 가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강의해야지, 강의. 자, 어쨌든 우리가 약속된 강의의 시간이 있는데 좀 살짝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제가 우선 준비한 강의의 내용들은 거의 다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우선은 오늘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딱 좀 마무리를 져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은 내용들이 전달됐고 많은 부분들이 전달된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까? 나 이성균 씨 왔다 간 게 더 아쉬운데. 하여튼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되게 부지런히 글도 올려주시고 되게 좋은 반응도 보여주시고 좋은 질문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했던 얘기를 좀 반복하는 셈이 되겠지만 이거예요. 지금 당장에 자기 자신의 등급이나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에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내일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그 이태원 클래스의 한 장면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작년 이맘때였나 재작년이었군요. 이 이태원 클래스에 그런 장면이 나와. 그 박세로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교도소에 가게 돼요. 교도소에서 그 조직폭력배 안 좋은 분을 이렇게 자꾸 맞닥뜨리는데 그 조직폭력배가 이 백설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날 책 읽고 그러는데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책 읽고 그래? 너나 나나 똑같아. 야, 너 뭐야 도대체? 야, 깜빵에서 무슨 책을 읽고 그랬더니 박세로이가 그 무서운 그 조폭한테 나는 너랑 달라. 너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싹 바뀌어요, 나중에. 그리고 7년 후. 7년 후 딱 바뀌어요. 누둥. 둘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박세로의 주인공은 이태원에 조그맣지만 되게 멋진 가게를 열고 이제 오픈하는 장면이고, 아까 그 조지폭력배 그 아저씨는요, 너 건들건들 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야. 막 이렇게 와. 근데 둘이 딱 마주치는데 이 조직폭력배였던 그 사람이 박세로이를 보면서 속으로 읍조이리는 대사가 내 가슴에 빡 들어오는데, 내가 웬만하면 드라마 대사 이렇게 꽂히질 않거든요. 전 그런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빡 꽂힙니다. 분명히 박세로이와 나의 시간은 공평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공평했다. 8년이었나? 하여튼 공평했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의 밀도는 너무나도 달랐다. 와, 대사. 아, 이거 그대로 옮겨 써야 되는데.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는데 박세로이와 나의 시간의 밀도는 너무나도 달랐다. 밀도가 뭐 0.5, 0.7 이렇게 계산했을까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이제 문학적으로 가야 돼. 시간의 밀도라는 대사 때문에 내가 너무 대단히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자, 너희들의 시간의 밀도는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야. 박세로이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 결정했던 거고, 이 아저씨는 그 시간을 대충 보내기로, 흐릿흐릿하게 보내기로 결정했고, 7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박세로이와 같이 일하게 돼요. 나의 시간의 밀도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오늘부터. 이미 지나간 건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이후의 시간들의 밀도가 되게 촘촘하고 빡빡하고 부지런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누구에게나 24시간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일주일 공평합니다. 절대 다르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한 달 공평한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나의 시간의 밀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은 나는 수학을 잘하는 비법은 그냥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밀도를 촘촘하게 빡빡하게 채워나간다면 너희들의 내일 그리고 다음 질문은 조금 더 희망적인 질문들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저는 또 이제 그 강의 안에서 또 열심히 좋은 강의를 만들어 올리고 또 열심히 저도 시간의 밀도를 채워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저보다 고생 더 많이 하셨어요. 저는 늦게 와서 강의만 한 건데 몇 날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선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페이스타임 라이브 강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현경이었습니다.